네,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중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3월 모의고사 한번 해설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시험이 실행이 됐고 일단은 1번부터 7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적인 요소라 생각을 해가지고 해설을 안 할 거고 8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 8번에서 지금 두 점 A라는 지점이 뭐 m, n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 이 B라는 지점이 m 플러스 3, n-3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친구의 차이를 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m에서 내가 m 플러스 3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A라는 점과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보면은 이렇게 세 칸 오른쪽으로 가고 또 Y축의 간격도 한번 살펴보면은 m 플러스 3에서 n-3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6칸 내려와서 얘가 대충 B가 되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렇게 이어줬을 때 내가 여기 어디에 이 C라는 지점이 있는데 얘가 2대1이 되고 있다는 소리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 내분하고 있는 점, 내분되어 있다. 이게 공식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우리가 직선이 있을 때는 이 직선이잖아 이런 거. 이 삼각형, 이 도형을 좀 생각해보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쭉 한번 내보면은 삼각형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있는데 두 친구가 정확하게 닮음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3인데 2대1이라는 거는 가볍게 얘가 2고 얘가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내가 얘랑 얘가 지금 닮아 있는데 총 6이야. 근데 2대1로 되려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면 완벽하게 모든 비율이 맞아 떨어지겠구나를 생각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C라는 좌표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C라는 점은 A를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 봅시다. M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M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죠? 똑같이 Y좌표도 4칸 내려온 거니까 M 더하기 3이 이제 M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M-4가 된다는 걸 내가 생각을 해주면은 이 좌표가 지금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M 더하기 2를 넣어주신 다음에 계산만 해주시면은 가볍게 문제가 끝난다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한 번만 해보면은 내가 M의 값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6이 나온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정답 5번을 이렇게 찍어주고 갈 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9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4점짜리 문제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기출을 좀 많이 공부했으면은 우리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돼? X축에 집중을 해줘야 돼. X축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 안에 있는 요 함수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을지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한번 미분을 해봐도 되는데 쌤이 이제 애들한테 말해주는 거는 요 상수항을 배제시키고 얘들을 묶어주면은 이제 이 식이 x의 제곱에 x마 3 더하기 이렇게 p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얘를 배제시키고 봐보면은 얘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3에서 근을 하나 가지는 3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더하기 p라는 거는 이렇게 p만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p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지점이 이제 뭐 y는 p가 되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점들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지금 3이 되는구나를 내가 또 한번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내가 절대값 x축이 어디 있는지 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x축이 한번 이렇게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쭉 가고 있다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절대값을 씌워준 친구는 어떻게 되냐? 이 아랫부분만 이렇게 뒤집어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함수가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하얀색 이렇게 약간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이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다음 조건을 읽어보면은 얘가 x는 a와 b에서 극대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극대 관련해서 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봅시다. 자, 우리가 극대 극소는 보통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이런 지점들이 이제 얘를 극대라고 하고 이어주고 얘를 이렇게 극소라고 하는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뾰족해지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도 얘도 극대예요, 극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의가 뭐냐면은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극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굳이 우리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지 않아도 이런 친구들도 극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 극대 요 상황에서는 두 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x축의 위치를 이제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x축을 요쯤 사이쯤에서 생긴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이제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x축이 요쯤에서 요렇게 가고 있다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친구를 뒤집혀 올려주면은 파란색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려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극대가 얘랑 얘 이렇게 A, B가 나온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고 하면은 쌤은 아마 극소를 막 물어봤을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지점들이 극소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실제로 꽤나 됩니다. 알았죠? 근데 얘도 극수예요. 얘는 그래서 극값이 몇 개냐면은 5개야, 5개. 이 2개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위해서 조금은 더 만약에 심화해서 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마지막에 내가 지금 요 지점이 A라고 하셨고 요 지점이 B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X축을 좀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X축이 한 요쯤에 있어도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요쯤에 있어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만족이 안 돼요. 요 조건 FA랑 FB가 같은 값이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값이 되려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3차에서 이거를 배우셨을지 안 배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변곡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도 내가 확인을 해주면 굉장히 문제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FA, FB라는 거는 얘네가 이렇게 약간 같은 선상 위에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주면 이제 문제가 끝이 나는 거겠지. 일단은 A는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 얘가 얼마? 얘가 이렇게 0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이 미분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간 거니까 B의 값도 이렇게 2가 된다는 걸 내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 X축이 이 친구였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P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F의 0과 F의 2는 근데 이렇게 뒤집혀서 올라간 거지.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 거니까 F의 0이 빼기 F의 2다를 내가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면은 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계산해 주시면은 이 P의 값이 2가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돼서 이렇게까지가 9번 맨 처음에 4점짜리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등차수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이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10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자, 이 친구도 가족관에서 지금 절대값이 있잖아. 그럼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줘야 돼.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고 음수일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겠지. 그럼 얘를 케이스를 일단 나눠줘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눠주면 크게 세 가지 사항이 나와요. 하나가 둘 다 플러스로 나와서 그대로 되고 혹은 양 되는데 사실상 거의 비슷하고요. 두 개 다 음수가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의 사항이 있는데 얘는 나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면 되게 좋은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 있을 때 이 홀수들의 개수, 홀수만큼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뭐를 생각해 주면 좋냐면은 등차 중앙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등차 중앙. 그래서 등차 중앙 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랑 B랑 이렇게 C라는 세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가운데 있는 친구에 곱하기 2를 해준 게 양옆을 더해준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근데 9개? 1부터 9까지 더해주는데 등차 중앙이 뭐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면은 얘를 쭉 한번 내가 펼쳐보자 이거야. 자, A의 1부터 A의 2 있을 거고 A의 3 있을 거고 뚝뚝뚝뚝쭉 가다가 뒤에는 A의 7, A의 8, A의 9라고 이렇게 있고 요 값이 얼마? 27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누구끼리 살펴볼 거냐면은 매칭을 시켜줄 거야. 자, 1이랑 9는 1 가운데에 A5가 있을 거고 A9.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해준 게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A5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또 A의 2랑 A의 8도 내가 한번 살펴보면은 2, 5, 8 세 칸씩 간격이 똑같지? 그래서 얘네들도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A5가 되니까 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지금 요렇게 지금 두 개 생겼어.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3, 7도 똑같을 거고 4, 6도 똑같을 거고 그럼 이 친구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4개가. 거기에 가운데 A5도 빼먹으면 얘가 섭섭하겠지? 요렇게 총 몇 개야? 9 곱하기 A5가 27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조건을 빨리 풀어주면은 얘는 A5라는 값이 3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제 A5라는 값을 알게 되면은 가조건을 조금은 더 간편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우리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A4를 내가 A5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 우리 등차수열의 성질이 뭐지? 앞으로 가면은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뒤로 가면은 빼기 D 이렇게 공차 간격만큼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A의 4는 A의 5에서 공차가 하나 뒤로 간 거겠지. 그럼 이제 빼주면 되는 거야. 즉 내가 절대값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 빼기 D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A의 6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5번째 항에서 3에서 공차를 하나 더 더해준 값이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이 8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서도 뭐 케이스 분류를 해주면서 좀 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부터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뭐 첫 번째
둘 다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미 5가 3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5가 3인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여기서 공차 하나가 더 더해진 얘는 일단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그러면 음수일지 양수일지를 내가 모르니까 케이스가 사실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첫 번째, 얘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빠져나오면은 그냥 6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이거는 8이 안 되니까 모순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는 음수구나 라는 거를 내가 파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찾아주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빼기 3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빼기 3,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더하기 3이랑 날라가는 거야. 앞에 더하기 이렇게 D가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D가 있을 테니까 2D가 결국에 8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공차가 얼마다 잘하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A10을 구해주는 건데 이제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엔수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등차수열을 할 때 선생님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나 첫째 항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교과서에 많이 배우는 게 뭐야? 공차랑 첫째 항 알면은 AN을 뭐 이렇게 막 써줄 수 있고 n에다가 뭐 10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격을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이미 A5라는 값이 있잖아. 그럼 A10으로 갈 때는 공차가 몇 개? 5개만 더 더해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이 공차가 4가 나왔잖아. 4를 몇 번? 5번 해주면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3이 정답이 이렇게 A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계산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나중에 이제 이 수능 그리고 또 혹은 평가원에서도 더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쌤도 이제 산모를 어제 나는 프린트를 해서 풀어봤는데 나는 11번, 20번, 21번 이제 뒤에서 21번 아니고 11번, 20번이 굉장한 복병이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통 선택한 친구들이랑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좀 다를 텐데 얘는 좀 미적분에서 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차용해 온 문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하기 전에 이 확통하는 친구들도 하나 알고 가면 좋은 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사인 법칙의 활용인데 사인 법칙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뭐 원이 제가 원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원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각도 대 요 친구나 요 각도 대 요 친구나 아니면 요 각도 대 요 친구 그래서 뭐 한번 다 써봅시다. A, B, C라고 하고 뭐 A, B, C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 2 곱하기 반지름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두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마주보고 있는 이런 각도들 있지. 이 친구들이랑 값들이 나와요. 비교를 해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아직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 문제에서 한번 활용해보면서 우리 이 개념은 이 약간 스킬은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일단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그림과 같이 BAC의 각도가 60도, 특수각이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사인 값, 탄젠트 값, 코사인 값 다 나오니까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AB가 지금 2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BC가 2 루트 3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바로 요 각도를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왜? 얘 대 얘가 얘 대 얘야. 왜? 둘 다 2 곱하기 반지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식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정보를 써주면은 사인 3분의 파이가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얘 마주보고 있으니까 2 루트 3이 그러니까 이 소리인 거야. 이 소리. 얘가 2 곱하기 반지름인데 얘를 이렇게 뭐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2 곱하기 반지름인데 걔가 동시에 요 각도 대 2 루트 2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 각도를 모르니까 한번 여기다가 세타라고 일단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럼 얘가 2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또 얘랑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이 두 친구가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랑 얘도 이렇게 날라가고요.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내가 계산만 해주시면은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 2분의 루트 2라고 나오는데 이거 우리가 뭐 생각해줘야 돼? 이거 특수각이다.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4분의 파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이 마지막에 PCB 요 각도가 15도래. 그럼 내가 요 각도는 총 45도니까 얘는 얼마가 돼? 얘도 3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이걸 못 봤으면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작년 이제 여러분들 뭐 겪어봤을 수도 있고 안 겪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작년 6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번에서 굉장히 어려운 도형이 나왔거든. 근데 도형이 되게 조금 이제 공통감에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얘를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뒤에가 아예 안 풀려.
도형이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나오거든. 10번이라든가 11번, 뭐 아직 뭐 13번에서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약간 한 번에 뭐라 말할까, 약간 막혀버리기 시작하면은 뒤에 운영하는 데에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형은 좀 꼼꼼하게 이런 것들 잘 필기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이 넓이를 구해주라고 했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거든. 이거는 미리 찾아놓은 거고. 어쨌든 내가 지금 뭘 구해주라고 했냐면 이 파란색 넓이 구해주라고 했어. A, P 그리고 이렇게 C 이 친구를 이렇게 구해주라고 했지. 그럼 이제 도형 문제 풀 때 또 그것도 생각해주면 좋은 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주면 좋아.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2분의 1 해주고 당연히 둘 다 2분의 1로 시작하는데 밑변이랑 이 높이를 찾아준 다음에 곱해줘도 되겠지. 근데 얘는 이제 봐봐. 밑변 뭐 아무거나 골라줬는데 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쭉 내려준 다음에 높이 밑변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라 이거야. 맞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사인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표시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각도도 찾아놨어. 그럼 내가 누구? 얘랑 AC랑 PC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가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요 약간 중학교식 방법은 우리가 좀 배제시키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걸 설명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하나 더 있는 게 이 PBC가 즉 요 각도가 이렇게 30도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15도야. 근데 요 삼각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요 노란색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얘가 요 세 각도가 합쳐져서 180도 파이가 나와야 돼. 근데 30도 15도야. 그럼 4분의 파이니까 얘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즉 4분의 이거는 좀 글씨를 잘 써주면은 얘가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에서도 좀 약간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여기로 넘어오면은 내가 지금 얘가 4분의 3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요 각도가 6분의 파이 얘도 특수각이야.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얘가 얼마야? 2루트 3이야. 그럼 PC 첫 번째 구해줄 때도 방금 했던 걸 똑같이 사용해 줄 수가 있어. 왜냐면은 우리 또 이것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커지니까 그냥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친구 대 얘나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는 CP나 둘 다 2R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사용을 해주면 CP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이거 또 한번 써보면은 사인 3분의 4파이는 좀 계산 빨리 가면은 2분의 루트 2분의 2 루트 3 2 사인 6분의 파이니까 걔는 2분의 1이 되실 거고 CP다 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CP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주면 이렇게 날아갈 거고 이것만 한번 계산해주면 CP가 루트 6이 되는구나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만 구해주면 돼? AC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AC. 근데 AC 구할 때 잠깐만 내가 지금 이렇게가 3분의 파이였잖아. 여기 구할 때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야? 그냥 코사인 한번 때려주면 끝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도형은 항상 직각을 발견해주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삼각형, 삼각함수에서 배우는 모든 도형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직각삼각형 베이스야. 베이스가 직각삼각형. 그래서 내가 뭘 해줄 거냐면은 여기서 B에서 이렇게 쭉 하고 한번 때려줄 거야. 자꾸 때린대. 이렇게 직각을 한번 때려줄 거야. 그럼 잡아봐. 60, 90, 30, 1대 2대 루트 2죠. 근데 얘가 2루트 2야. 그럼 얘는 루트 2인 거야. 여기까지가. 요 친구. 근데 얘도 봐봐. 똑같이 90도지. 45도였어. 45, 90, 1대, 이거 얘는 왜 죽으려고 하네. 다시 쏘자겠죠. 2 루트 3. 1대 루트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내가 계산해주면은 루트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AC가 2개 더해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은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겠죠. 근데 계산 빠르니까 맞아, 쌤이 좀 해줄게요. 2분의 1에 혹시나 공식을 모를까봐 사인 6분의 파이 방금 얼마였어? 2분의 1이고 CP와 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CP가 얘부터 한번 써주면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고 거기에다가 루트 6 곱해주면 돼서 이것만 쭉 계산해주면은 3번이 나온다는 건데 방금 18, 9, 10번이랑 거의 시간 소요하는 게 거의 비슷했지. 11번 되게 어려웠어. 근데 도형이 이제 약간 이제 05년생이잖아. 이제 05년생한테 하나 안 좋은 게 항상 수학은 새로운 단원이 나오면은 천천히 어려워지거든. 근데 이 도형 소재가 사실 낼 게 많이 없어. 왜냐면 이 해봤자 고등학교 도형이거든.
근데 이제 점점 근데 6년 6번의 출제가 됐단 말이지. 이제 22학년도, 23학년도. 그래서 이제 낼 게 없어지니까 약간 내가 약간 아찔하다라고 나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보통 이런 건 미적분 도형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공통으로 끌고 오는구나. 낼 소재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외는 좀 많이 해봤는데 살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칠판 판서하는 게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고3도 현역이잖아요. 저도 올해가 이거는 첫 해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아기 강사니까 좀 잘 감안해주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볼 건데 얘는 이제 이것도 기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는 작년에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12번이랑 스타일이 정확하게 비슷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을 때 얘를 어떻게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문제 좀 읽어봅시다. 자, 지금 x의 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있대. 그럼 내가 이 L 한번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x 더하기 k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뭐 얘는 뭐 p라고 써도 되고 본인 마음대로 써주면 됩니다. 어쨌든 난 k라고 줄게. 근데 이 친구가 이 직선이 2차 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렇게 A랑 B에서. 근데 지금 문제 3을 봐보니까 이 L의 y절편을 GT다 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얘가 GT니까 이 K를 구하자라는 거야. 근데 최종적인 정답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우리 극한 배울 때 수렴 발산 조건들 있잖아요. 아래쪽이랑 위쪽이 식이 차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얘도 2차항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2차항으로. 그러면 2차항으로 나올 텐데 이 친구의 최고 차항의 개수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사실상 이 GT에 대한 이 식을 세운 다음에 2차항으로 나올 텐데 최고 차항의 개수만 찝어주면은 정답이 나오겠구나를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내가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이 차함수라는 개념을 조금만 보고 가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비유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 x의 제곱이겠지 지금. 이렇게 L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내가 x의 제곱 빼기 L은 그러니까 L이 어차피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x의 제곱 빼기 x 빼기 k라는 방정식은요. 자, 봐봐. 이게 식이 는 0, 내가 근을 생각해보면은 얘를 그대로 넘겨주면 돼. 즉, x의 제곱과 L이 만난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요 지점이 이 새로운 함수, 이게 직선이랑 2차, 뭐 3차도 가능해요. 빼줬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얘 어차피 2차 함수 형태잖아? 이 친구? 이렇게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요 두 지점이 얘네가 되는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 A, B,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미지수 알파라고 두고, 얘를 이렇게 베타라고 한번 놔보시면은, 이제부터 이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알파, 베타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야?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면은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알파와 베타가 근이 곱해주면은 a분의 c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건이 있는 게 쌤이 읽는 거를 깜빡을 했는데 이 두 점의 길이가 지금 2t다 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가 이렇게 2t가 되는 거야. 쌤이 8번 문제 풀 때 직선 있으면은 도형 생각해보라고 많이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순환의 발을 이렇게 쭉 내려주고 얘도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자,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A만큼 가면 A만큼 가는 거야. 1대 1대 또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2t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 루트 2t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식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야. 좀 약간 직각 같진 않지만 직각이라 합시다. 이 B에서 쭉 내린 요 지점도 X좌표가 똑같이 베타일 거야. 맞지? 내가 지금 얘를 알파다, 이렇게 베타다 라고 지금 세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베타와 알파를 빼준 친구가 루트 2 t구나 를 내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지막에 지금 k를 구해주는 거야. k를. 그래서 내가 얘네들 세 개를 연결을 해주면서 얘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내가 얘를 제곱을 해주면은 1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아래쪽에 똑같이 써주면은 알파 제곱에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얘를 가지고도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에 얘는 제곱은 똑같이 가지고 있겠지. 근데 가운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빼기 2알파가 있는 거야. 그럼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4알파 베타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했던 대로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어서 1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인데 베타 빼기 알파가 누구야? 루트 2t야. 그럼 얘는 2t의 제곱이라고 이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에 있는 4알파 베타는 빼기 4k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k가 지금 누구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 gt라고 줬잖아. gt라고. 얘가 gt야. 그럼 k 대신에 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gt 이렇게 써주면은 넘겨주고 넘겨주면은 최종적으로 나온 게 gt라는 식은 2분의 1의 t제곱 그리고 뒤에 모식이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다. 왜? 내가 최고차항에 개수들만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게 4번이 나오는 게 1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대로 작년 9월 모의고사 12번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복습할 때 그 친구도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지워버리긴 했는데 이 차함수에 대한 이 개념 약간 문제에서 약간 사용하는 스킬 이거는 꼭 이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이 가족권도 그렇고 가족권까지는 되게 무난한 것 같아. 지금 일단 상황을 잘 인지를 해보면은 f가 2차고 뭐 gx라는 사인 함수가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찾아주라고 했잖아.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가족권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g가 사인이잖아. 사인. 근데 사인이 일단 제곱이 됐을 때 1이 된다는 거는 g 안에 있는 a의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인 함수를 이쪽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 쭉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y축도 그려주고 사인 함수 한번 생각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태동하는 사인 함수가 될 텐데 계속 쭉쭉쭉쭉 가겠지. 근데 1이랑 마이너스 1은 딱 두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2분의 3파인데 이미 파이는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야? a라는 값은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3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먼저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맞아. 여기서 계속 쭉 가면은 2분의 5도 되고 2분의 7 이런 것도 쭉 다 돼. 근데 지금 이 출제위원께서 이렇게 2까지만 고려를 해봐라 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한계를 제시를 해줬으니까 2분의 1이 되구나. 2분의 3이 되겠구나를 내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가 둘 중 하나고 어쨌든 뭐 마지막에 F 찾아주라니까 이 B도 찾아줘야 될 것 같으니까 나 조건으로 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에서 합성함수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X라고 치환합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친구를 내가 치환을 하면은 이 나 조건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F의 큰 X가 0이 된다로 이렇게 변해요. 그럼 이제 자 봐봐. F가 0이 된다는 거는 F의 근이라는 소리야. 근이라는 소리.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그럼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 뭐 2차 함수가 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두 개만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생기면은 이 뭐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게 없잖아. 근데 뭐 일단 근은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일단 두 개가 되거나 하나가 되는 상황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상황을 내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F라는 친구가 내가 한번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알파고 이렇게 베타다라고 식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해봤어. 그럼 이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큰 X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은 전체식이 만족이 되겠구나를 내가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뭘 치환해줄 때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 있지? 이 친구 얘는 이 작은 x야. 작은 x 지금 큰 x를 구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다시 풀어줄 때는 다시 역치환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치환해줘서 봐줬을 때 결국에 큰 x는 알파 베타인데 지금 큰 x를 내가 누구라고 가정하고 갔죠? gx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갔죠. gx가 알파 혹은 베타가 되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주면은 결국에 내가 구해주고 싶은 게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실 먼저 좀 해보고 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방정식이 있을 때 방금 차함수 되게 비슷한 게 그래서 F라는 식과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같다라고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그래프로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f와 g가 만난다로 보면 돼. 만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도 똑같아. gx라는 함수랑 알파가 된다를 식으로 내가 전개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식으로 전개하면 뭐 gx가 sin x니까 알파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못 구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sin x, gx랑 y는 알파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지점들이 이 x가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x들이 있을 텐데 합이 2분의 5파이가 돼야 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인 함수 위에 어떤 알파,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뭐가 활용이 되냐면요. 사인 함수의 대칭성이 좀 활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알파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x는 알파다라고 내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봤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두 지점이 이 x가 되는 거야, x가. 그래서 얘네가 드디어 이 해구나 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합이잖아. 근데 이거 몰라. 어떻게 찾아? x알파 몰라. 근데 내가 뭘 하냐면은 이 삼각 함수에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반만 가려보면은 뭐처럼 생겨 있죠? 2차 함수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이. 그래서 이게 대칭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금 배웠던 등차 중앙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점을 찍어보면은 D만큼 공차만큼 똑같은 간격 이렇게 이동한 거야. 즉 얘네 두 개를 더해주면 등차 중앙에서 뭐였어? 가운데 2배였지. 근데 얘가 얼마야? 지금 위치가 2분의 파이라고 내가 지금 써져 있어. 그럼 이 노란색 두 개를 더해준 거는 이게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가. 근데 내가 지금 2분의 5파이까지 아직 멀었어. 그래서 내가 베타를 또 추론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베타를 일단 한번 선생님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학생 A가 말했어.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얘는 이제 누구? 이렇게 가려봐. 얘도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대칭이래, 대칭. 얘가 2분의 지금 3파이야, 3파이.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주면은 이 노란색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3파이가 돼. 너무 많아져 버려. 3파이, 파이, 4파이야. 그래서 내가 베타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2분의 3파이잖아? 딱 찾아준 거야. 이렇게 땅 하고 있어야 되는 거를 내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됐던 그래프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13번이잖아요. 그래프 추론 문제가 당연히 하나 나올 때가 됐고 나올 때가 돼서 실제로 나왔고 이 그래프 추론 관련해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요즘 수능은 뭐 사실 옛날부터도 똑같지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시험지를 보면은 사실 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 식이 별로 없어. 이것도 봐봐. 쌤 식이 있나요? 거의 없죠. 다 그래프예요, 그래프. 근데 실제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공통수학에서 이 30개의 문항 중에서 그래프가 활용이 돼서 푸는 문제가 한 20문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게 잘하는 친구들은 뭐 좀 약간 아직 실력이 나는 친구는 이렇게 식이 많아. 뭔가 이렇게 써져 있고 막 쭉 계속 써.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수능장에서는. 우리가 기하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선택 과목 기하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서 내가 이 사항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쌤이 아까 약간 예시를 들어줬던 뭐 식이 F랑 G가 같다라고 이렇게 두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G랑 F랑 만나는 거구나. 만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학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어 비문학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이런 워딩들을 내가 그래프로 내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로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베타가 요 지점이 되는 건데 얘는 얼마나? 마이너스 1인 거지. 여기 딱 요 지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를 찾아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그럼 알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알파가 여기 있어도 될 것 같고 뭐 여기 있어도 될 것 같고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다시 A가 등장합니다. 자 봐봐요. A는 요 2차 함수 여기 봐봐. 얘가 지금 F야. 얘가 F. 근데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그럼 방금 했던 거 알파랑 베타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1이랑 A니까 알파 베타를 더해준 값이 A가 2분의 1 혹은 근데 마이너스 A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베타가 나왔지 이미. 베타가 여기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것도 없애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은 넘겨줘서 1이 되거나 네 잠깐만. 맞아. 넘겨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된다라는 건데 알파가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지. 왜?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겨줬을 때 2분의 1이니까 알파라는 값은 2분의 1이구나를 내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어쨌든 내가 구해주고 싶은 거는 gx 이런 거 궁금하지 않고 f2를 찾아줘야 되니까 f의 함수가 내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a는 일단 찾았어. a는 이렇게 얘가 안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b는 이제 어떻게 구할까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 알파 베타에서 근을 갖는 친구가 식이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두 개를 곱해주면은 a분의 c, 그래서 1분의 b가 알파 베타인 거니까 알파랑 베타가 내가 지금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즉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면은 문제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2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은 정답이 2분의 9가 된다가 이 13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복습할 때 일단 이 치환하는 거. 근데 쌤이 바로 정답을 사실 보여줬거든. 그래서 이거부터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근이 하나 생길 때도 한번 잘 찾아봐. 근이 하나 있을 때도. 근이 하나 있을 때는 왜 만족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좀 약간 탐구를 해보고 공부를 하면서 가면은 수학 실력이 훨씬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했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수능도 그럴 텐데 기니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실제로 거의가 아니라 이제 수능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서 예시가 2랑 2, 3학번, 2, 3학년도 수능 둘 다 기니디가 나왔을 텐데 일단 이 기니디 문제는 이 기억은 일단 따라가면 돼. 근데 따라가기 이전에 일단 내가 조건들을 위에 있는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거든. 지금 일단 양수라고 되어 있어. 양수 a, b, k에 대하여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 이 k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1차 함수 ax. 그러니까 이렇게 미지수 있을 때 그냥 미지수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군지 일단은 전체적 큰 틀로 봐. 큰 틀로. 그럼 이거 1차야. 그럼 k의 오른쪽에서는 이거 2차야. 근데 2차도 요렇게 볼록한 친구가 되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볼록한 친구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조건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시대. 우리 미분 가능하다는 뭐야? 우리가 끊겨져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즉 함수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여기서 연속을 일단 만족시켜줘야 되고 g 플러스 알파로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는구나를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하니까 약간 뭔 소리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함수가 끊겨져 있으면은 왼쪽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개수도 다른 거야.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이렇게 뾰족해졌어. 요 지점에서 미분 개수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좌미분 개수는 뭐냐면은 왼쪽에서 오는 요 친구가 돼. 그래서 요 미분 개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얘인 거예요. 빨간색. 우미분 개수는 요렇게 오는 친구야. 요렇게 오는 친구. 그래서 요 기울기, 요 하얀색이 되는 거야. 하얀색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함수가 끊겨져 있으면은 이 미분 개수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우극한 자극한처럼 좀 약간 나눠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기니들을 봐볼 건데 이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다. 기억부터. 자, a가 1이라고 했을 때 f'k가 1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대놓고 준 거야. 자, 봐봐. 얘가 이제 fx가 이쪽에다 써오면은 내가 구간에 나눠줬을 때 x가 있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위에는 4bx 빼기 3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k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k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k에서만 내가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k에서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일단 같아야 된다는 거야.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이미 좌미분 개수 봐봐요. 얘를 미분해줘야 되겠죠. 얘 미분하면은 우리 얼마나 그냥 1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1이야. 미분 개수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좌미, 우미 그냥 미분 개수 자체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이미 왼쪽이 1이래. 그럼 얘도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1로 나와야 미분 가능하다가 만족이 되니까 f'k, k에서의 미분 개수도 당연히 1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같다. 이 개념적인 상황을 물어본 거지. 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 건데 니은은 k의 값을 정해줘서 k가 3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위에 얘를 한번 좀 변형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a는 안 정해졌으니까 ax라고 두고 이제 3의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서 지금 함수가 달라져 있는 건데 3일 때 a를 찾아주라고 했는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연속
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즉 미분했을 때 두 개도 같아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3을 넣어줘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연속이다 라는 조건 때문에 3을 넣어주면은 3a가 즉 좌극한이 3을 여기다가 넣어준 우극한이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에 12b 빼기 3b의 제곱이다라는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내가 누구들도 이 미분됐을 때 미분 개수들도 내가 따져줘야 돼. 왼쪽 오른쪽이 지금 함수가 다르니까. 근데 방금 얘 미분해주면 아까랑 똑같아. 그냥 a만 남아 A만. 그래서 왼쪽은 이렇게 a가 되는 거예요. a가. 맞죠? 오른쪽은 미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b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3에서 끊겨져 있으니까 x에다가 내가 3을 넣어주면은 요 숫자가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를 내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b다 라고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겠지. a가 마이너스 6 더하기 4b래. 그럼 3a 대신에 3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b를 계산해줘서 조금은 빠르게 한번 가보면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12b가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빼기 3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12b 있잖아. 날려 없애줘. 그래서 3b의 제곱을 넘겨줘. 마이너스 3b의 제곱 왼쪽에 3b의 제곱이 있겠죠. 빼기 18을 넘겨줘. 그러면 빼기 9 더하기 18에서 이렇게 9가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아, b는 3분의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이 나오겠구나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니은에서 뭐 찾아주라고 했어? a의 값을 찾아봤잖아. a의 값을. 근데 지금 a가 이렇게 나와 있죠. b에다가 누구 넣어주면 되는 거야? 루트 3 이렇게 넣어주면은 빼기 6 더하기 4 루트 3이 맞게 되니까 니은까지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사실 이제 두 개 중에 하나 나왔잖아. 쌤의 추천은 5번. 근데 이게 배신할 때가 많으니까 약간 잘 생각을 해서 걸면 되는데 웬만해서는 기니디가 많이 나오던데 작년 수능은 얘가 나왔지 얘가. 그래서 좀 애들의 뒤통수를 많이 쳤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공간을 차리 이쪽에 놔줍시다.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잠깐만 fk랑 f'k가 같다라고 했는데 위에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k가 그리고 이렇게 k가 들어갈 거 아니야. x에다가 k가 다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얘나 똑같아. 맞지?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방정식이 뭐냐면은 f의 k는 두 개인 거야. ak도 되고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4bk 빼기 3b의 제곱이다 라고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래서 얘가 누구야? 얘가 fk라는 거야.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미분 가능, 연속이 만족이 되니까. 두 번째, 미분 개수도 같아야 되잖아. 미분 개수도. 그럼 얘들을 또 미분해줘야 되는 거야. 미분해줘야 되는 거야. 왼쪽은 a가 나올 거고, 방금 얘 미분해준 거, 여기 사라졌네. 어쨌든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k 들어간 값이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4b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누구야? 얘가 미분계수 f'k라는 거야. k에서의 미분계수.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미분 가능. 오케이.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서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딸려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뭘 줬냐? 이 친구들이 두 개가 같대. 이렇게 같대. 그럼 얘네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그 말은 즉슨 이렇게도 같고 이렇게도 같아야 되고 뭐 이렇게도 다 네 개가 같은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부터 따오자. 얘부터. a의 k가 a가 돼야 된대. 그럼 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야. a가 0이 되면 돼. 그럼 빵이니까 k가 뭐가 돼? 근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a가 0이 돼서는 안 돼. 그럼 얘는 만족시켜주기 위해선 이제 k 값이 나와. k가 1이구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제 k의 값이 1이 나왔으니까 다음 파트를 이제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 마저 또 물어본 거는 쭉 다시 계속 읽어보면은
이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어? 이 f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 맞지? 근데 k가 1이 나왔으니까 내가 잡아봐. 얘네 두 개 이제 이 빨간색들 보면 빨간색들. 이 빨간색들 한번 찾아보자 이거. b랑 k에 대한 방정식인데 k가 1이라며. b에 대한 방정식으로 변하는 거야 빨간색이. 그래서 빨간색 써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빼기 3b의 제곱은 위에 있는 식이겠죠.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b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려주고 날려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은 1 넘겨주면은 3b의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인데 양수라고 지금 b도 조건으로 나와져 있잖아. 그래서 b도 내가 얘도 3분의 루트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은 A도 드디어 나옵니다. A도 이제 얘는 이렇게 파란색 지금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A도 한번 써주면은 A는 마이너스 2K가 아니라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B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3분의 4 루트 3B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K, 파란색 A, 그리고 빨간색 B까지 찾아줬으니까 이제 드디어 F에 대한 넓이를 찾아보기 위해서 F를 그려보자 이거야.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아까 13번 할 때도 말했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진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Y축 있고 이렇게 X축 있다라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1 이렇게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왼쪽에서는 A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0,0이잖아. 이렇게 함수야. 1차 함수. 근데 얘가 스무스하게 미분 가능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서는 누구야?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 오케이? 근데 2차 함수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요. 마이너스 x 빼기 b x 빼기 3b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b랑 3b에서 근을 가져야 돼. 근데 b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사실 약간 요렇게 그려졌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3분의 루트 3 얘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약간 끊겨져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요렇게 그려지는 게 누가 되는 거야? F가 되신다는 거야. F. 그럼 얘랑 X축이랑 그리고 여기가 3B였으니까 이렇게가 루트 3이라고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 넓이니까 내가 요 친구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 넓이 구할 때 구간을 좀 나눠주셔야 돼요. 왜? 얘는 1차 함수를 적분해줘야 돼. 0부터 1까지. 맞지? 근데 이 빨간색은 누구를 이제 적분해줘야 돼? 2차를 적분해줘야 돼. 2차를. 1부터 루트 3까지. 근데 자 직선 계속해서 하는 게 이거 직각삼각형. 오케이? 수직이잖아. 밑변, 높이야. 근데 밑변이 1이야. 높이는 걔가 1,a겠죠. 그럼 높이가 얘가 a가 되는 거야. a가. 그럼 파란색의 넓이는 첫 번째 2분의 a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해줘야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렇게 넣어줘. 그럼 최종적으로 이 f의 넓이 써줍시다. 자, 파란색 먼저 써주면은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b는 먼저 이미 날라갔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누구만 더해주면 된다. 1부터 루트 3까지 fx를 적분해주면 fx가 아니라 이 2차 함수 이 파트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4bx였는데 b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분의 4 루트 3b 빼기 마이너스 3b의 제곱이었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은 1dx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주시고 딱 넣어주면은요. 두 개를 더해준 값이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정답이 돼서 이렇게까지가 14번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객관식 이제 한 문제만 남았는데 좀 칠판이 조금은 더러워지고 있어가지고 좀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산모 처음에 약간 그랬을 것 같거든? 좀 어렵긴 했는데 나는 이 쌤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평이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어렵긴 했지. 그래서 아마 근데 시험 보고 나서 애들은 당연히 어렸을 테니까 점수가 뭐 잘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잘 안 나온 친구들 되게 약간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을 텐데 등급컷을 보니까 약간 밝아졌을 것 같아. 등급컷이 굉장히 낮죠 지금. 확통은 한 80 나오고 있고 미적분은 76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게 76 이렇게 미적분이 76, 확통이 80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걔네들이 없잖아. N수생이 없잖아. 딱히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못 봤다라고 해서 딱히 다운될 필요 없고 뭐 잘 본 친구들 나 이제 됐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점수가 중요해. 원점수. 알았지? 그래서 3모는 그냥 하나의 모의고사니까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고 피드백 잘 하시고 다음 모의고사 수능까지만 잘 준비하면 무리 없을 겁니다. 힘들어. 좀 더 지저분해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아무튼 객관식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5번을 할 건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것도 과연 듣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정도 난이도 오면은 사실 그냥 가나다라 3번 하고 이렇게 맞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하고 틀렸네 끄덕끄덕 하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이 사실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킬러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이제 고3 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N수생들도 그렇고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볼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15번, 20번을 다른 쌤들 해설 강의를 들 때도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은 15, 22는 당연히 못 푸는 애들이 더 많아. 정답률 자체만 봐도 10% 내외야. 그러면은 진짜 100명 중에 몇 명 맞춘다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째껴야겠지. 스킵을 하고 다음 거를 풀어야 되는데 복습을 할 때는 이 15, 22는 약간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은 문제 3개가 약간 11, 12쯤에 나와서 있던 문제들이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로 다 그냥 때려 박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복습은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하나하나 잘 내가 복습을 하잖아? 그럼 11번, 12, 13번 이런 것들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15, 22는 당연히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면 시험장에서는 스킵 하시되 이 복습을 할 때는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은 아까 우리 11번 할 때 쌤이 그 말 했잖아. 도형 문제인데 미적분이랑 아이디어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했으면은 얘는 이 홀짝 있잖아. 홀짝 이게 약간 확률과 통계스러워 문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n 플러스 2라는 항은 만약에 전에 있는 두 친구 n 플러스 2 그 다음이 n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전에 있는 두 항을 더해준 게 홀수면은 그대로 되는 거고 더해진 값이 만약에 짝수다라고 하면은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했잖아. 식이 있으면은 내가 비문학 독해 우리 기술 지문 할 때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면은 뭐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막 내가 해석을 혼자서 해주잖아. 내 워딩으로. 수학도 똑같아요. 수식이 나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더해진 값이 홀수면은 더해진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 짝수면은 2분의 1이 돼가지고 나오겠구나 라는 걸 내가 먼저 판단을 해주면은 내가 지금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1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3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이 수열 문제는 이제 추적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얘를 기준으로 1로 앞으로 당겨주면서 60, 34까지 가도 돼. 지금 어쨌든 내가 찾아주는 타겟은 A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지만 역추적해줄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를 기준점으로 잡고 A6이 현재 34다 라는 거를 잡고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근데 자 봐보자. 내가 A의 6은 A의 5와 A의 4가 더해진 값 중에 2분의 1이 돼서 나오거나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나오면은 A5 더하기 A4가 34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위배가 돼요. 맞죠? 홀수일 때나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짝수잖아. 짝수. 이거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내가 일단 얘가 68이 되는구나를 내가 먼저 이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수열의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에서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생아 같은 느낌이야. 다른 친구들은 뭐 식이 있다거나 그래프가 있다거나 이런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가는 거야. 이거 홀수네? 이거 짝수네?
여기서 쭉 더해보니까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확통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랑 네 번째 항이 68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다섯 번째, 네 번째를 모르잖아. A5랑 A4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두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A의 5라는 값을 이렇게 한번 P라고 한번 넣어줘 볼게. 오케이? 그럼 내가 A의 4는 두 개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68이 나와야 되니까 68 빼기 P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내려갈 거야. 3, 2, 그러고 A1까지 도착만 해주면은 이 P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수열의 15번 문제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추적해준다. 역추적, 그리고 앞으로 추적해주는 거. 이거는 방금도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직 이 정도 풀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은 아, 이런 스타일이 있구나. 이런 게 15번에 있구나 정도만 잘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 방금 요거 따질 때도 68인지 34인지 내가 지금 누가 중요했어?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얘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야 돼. 이 P가 내가 홀수가 될 수도 짝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홀짝을 계속 따져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홀수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제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내가 A의 5라는 값이 P인데 홀수래. 근데 A의 4가 선생님 68 빼기 P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이건 홀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응?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봐봅시다. 자, 우리가 홀짝 놀이 하면 돼. 홀짝 놀이. 짝수야. 홀수라면 홀수를 빼줘. 그럼 이거 얼마 나와야 돼? 홀수 나와야 돼. 예시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야, 4, 1 빼주면 얼마야? 3 홀수지. 6, 3, 3 홀수지. 그래서 이거 정도는 내가 추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추론. 응? 그래서 얘가 68 빼기 P인데 지금 얘는 홀수고 얘도 이렇게 홀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 이제 잡아봐. 내가 A의 3 얘 한번 써봅시다. 방금 얘를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내가 지금 A의 5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N에 3들이 들어간 거야. 3들이. 그럼 얘 4, 3, 4, 3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A의 4가 이미 나와 있어. 그럼 내가 A의 3만 두 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A의 3이 더해졌을 때 얘가 지금 P라면 P, 얘가 P라면 그럼 더해졌을 때 2P가 나와도 되고 그냥 P가 나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 약간 수열도 느낌처럼 계속해서 이게 쪼개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씩. 그래서 자, 봐봐. P가 더해졌을 때 그냥 P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얘는 2P 빼기 68 이렇게 나오면 돼. 오케이? 혹은 2분의 1이 곱해져도 P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 A4랑 68 빼기 P랑 A3이 더해졌을 때 2P가 나와도 돼. 그래서 3P 빼기 68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또 찾아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계속 홀짝 따져요. 홀짝. 얘 봐봅시다. 얘는 과연 어떤 숫자일지 봐보면은 2 곱하기 홀수잖아? 2가 곱해졌지. 그럼 2P는 짝수야, 짝수. 그럼 짝수 빼기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수지탄산을 맞춰줘야 돼. 잡아봐. 이 P가 나왔잖아. 근데 P가 되려면은 이 조건 두 개 더해줬을 때 홀수가 나와야 돼. 근데 홀수랑 짝수야. A, 3, 4가. 그럼 더해지면 홀수겠지. 오케이. 이 케이스는 성립이 되는구나. 근데 만약에 여기 홀수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홀수랑 홀수 더해주면 짝수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1이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서 가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 된 거죠. 얘가 짝수라서 짝포를 더해줘서 홀수가 나오니까 이거 되는구나. 또 얘 친구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3 곱하기 홀수야. 이거 홀수야. 얘 짝수야. 홀수 빼기 짝수니까 홀수겠지. 홀수랑 홀수 더해지니까 짝수겠지. 그래서 2분의 1도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A3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구나 라는 거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A의 2도 같은 원리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15번이 좀 짜증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자, 봐봐. 방금 하나에서 2개 나왔지. 여기서도 2개 나와. 여기서도 2개 나와. 4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15번, 20번 만약에 학교에서 푼 친구들이 있다? 박수. 진짜 대단한 애들이요. 이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내가 이제 A의 4를 기준점으로 보는 거야. 더해졌을 때 얘가 나오거나 2분의 곱하기 2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2분의 1이 붙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얘가 이 친구 더해졌을 때 2P 빼기 68이 더해졌을 때 더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은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은 136
빼기 3P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했던 대로 더해졌을 때 68 빼기 P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관건이 뭐야? 얘네는 홀수야 돼. 홀수 더했을 때. 그럼 얘를 이제 살펴보면 돼. 얘를. 짝수고 홀수지. 3P. 그러면 얘는 홀수야. 짝홀이니까 더해지면 홀수야. 그래서 이것도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색깔을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에서 해. 이제 첫 번째. 하나가 나온 거고. 혹은 이제 얘랑 더해졌을 때 곱하기 2로 나와도 돼. 그래서 이거 한번 위에다가 계산해보면은 168 빼기 2P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A3과 A2를 더해줘야 되는데 A2가 2P 빼기 68이고 A3이 2P 빼기 68이고 A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은 204 빼기 4P도 될 수 있구나를 내가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빨간색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근데 이것도 또 얘가 만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두 개 더했을 때 짝수인지. 그래야 지금 곱하기 2로 나온 거잖아. 두 개 더했을 때 곱하기 2A4 2분의 1이 붙어서 A4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내가 수위탄산에 맞춰보면은 짝수고 4P 짝수야. 짝수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O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표정들이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얘도 해볼 건데 일단 빨간색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빨간색부터 마저 이어나가고 이 나머지도 한번 해보면은 자, 이제 드디어 A1 얘가 1이야 1. 얘는 써져 있어. 출제자가 줬지. 그래서 이제부터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잡아봐. 얘는 홀수잖아요. 홀수. 맞지? 그럼 이제 얘가 A2가 얘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죠. 그럼 지금 n에다가 다 1이 들어간 거야. 1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1 얘는 n 플러스 2니까 2가 될 거고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얘 2고 얘 1이야. 그럼 두 개가 더해졌을 때 2분의 1이 붙은 다음에야 A3이 된다라는 거는 요 세 개 케이스에서는 얘네 두 개 더해준 게 즉 137과 3P 1 더하기 136 빼기 3P 즉 얘가 A1 더하기 A2가 2 곱하기 A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P 빼기 68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고 넘겨주면요 7P라는 값이요 얼마 나오니? 20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요 P가 자연수로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되게 확통스럽죠. 자, 얘 한번 봐봅시다. 얘는 잡아봐. 홀수랑 짝수야. 그럼 잡아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 홀수면은 더해준 게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되죠. 더해준 게 A3이 나와야 돼. 아이고, 얘는 이제 1이랑 2가 돼야 되겠죠. 1이랑 2가 더해준 게 A3으로 그대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 한번 해주면은 1과 204 빼기 4P. 그래서 여기다가 써봅시다. 205 빼기 4P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야. 2P 빼기 68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을 해주면은 내가 P의 값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고요. 좀 계산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부터 스킵을 좀 해주면요. 얘가 또 되고요. 이 친구가 돼서 여기에서의 P가 이제 39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2가 지금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P를 넣어줘서 구해주면 돼요. 또 얘를 쭉 한번 써봤을 때도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는데 찾아보면은 P가 31이 또 나와요. 그때 이 P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A2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계산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49와 19가 더해져서 68이 된다가 객관식 최고난도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들죠? 자, 좀 이제 숨을 돌리고 이제 20번부터 19번은 넘어가고 20번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봐봅시다. 자, 얘는 이제 방금 아까 11번 할 때 쌤은 이제 풀면서 11번, 20번이 조금은 어려웠다. 그러고 애들도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좀 생각했던 게 이제 아까도 하나 좀 말했던 게 이제 수학은 식이 없을수록 좀 잘한다라는 약간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쳐다보면은 문제가 절대 안 풀려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고 0,1을 지나가는 F형이 1이라는 거는 0,1을 지나가는 3차 함수 fx가 있다고 했는데 양의 실수 p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근데 첫 번째, 자 g'0이 0이래. 이거 그냥 툭 하고 던져준 거야. 근데 gx에 대한 함수를 내가 생각해보니까 얘가 또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함수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0보다 작을 때 x 빼기 p라는 거는 p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맞지? 이거 뭐야? 이거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응?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봐보자. 더하기 p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여기 자 봐봐. f가 3차잖아. 이게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거든. f가 3차야. 내가 지금 이 g를 만들어 줄 건데 0이 돼야 돼, 0이. 미분계수가. 근데 g는 아무 함수가 아니라 얘가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맞지? 근데 이동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은 극대 극소겠지. 맞지? 근데 자 봐봐. 얘네가 그래서 p만큼 이동, p만큼 앞으로 이동, p만큼 뒤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좌표가 얘가 이렇게 p가 되고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p가 된다라고 하면은 g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p만큼. 얘도 p만큼 뒤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요 같은 선에서 만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랐거든. 그래서 좀만 더 다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p만큼 이동, 파란색도 p만큼 뒤로 이동할 건데 또 뒤에 있는 친구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 빼기 f 마이너스 p 빼기 p. 얘들은 이제 뭐야? 얘도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 그러니까 우리 잡아봐. 우리가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a랑 b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축 기준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오른쪽, 왼쪽. 얘는 위, 아래 이동이야. 위, 아래 이동. 그래서 얘가 이렇게 A, B라고 써져 있으면 애들이 이거 평행 이동이네라고 생각하기 쉬워.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약간 불친절하게 써져. 그럼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거 숫자야, 숫자. 이동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왜? 얘가 음수여봐. 빼기 4, 더하기 4잖아. 위로 올라가는 거지.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문제에서 봐오면은 G'0이 0이라는 거는 G'의 값이 정확하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그림을 이 왼쪽부터 한번 살펴보자. 요 친구. 왼쪽으로 P만큼 가고 위로 또 올라가고 왼쪽은 P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지점에서 만나서 새로운 G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G는 자 0의 오른쪽은 요 파트 있지, 요 파트가 땅땅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또 왼쪽, 그럼 얘는 이제 Y축이 되겠죠. Y축. 이렇게 Y축이 되겠지. 왼쪽은 요 파트가 P만큼 이동, 또 아래쪽으로 이동,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GX가 되는 거야. GX가. 그래서 요거를 찾아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프의 이동을 통해서 추론을 내가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G'0이 0이니까 맞아, 여기도 또 X축이 돼야 되는 거겠지. 여기도 X축이 아니라 0이 되는 거니까 모든 게 마저 떨어지는 거고, 얘가 X축이 되는 이유는 0을 넣어보시면은요, 여기다가 0 넣어보면은 F의 마이너스 P 빼기 F의 마이너스 P니까 같은 값 두 개 날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아래쪽도 똑같이 0 넣어주면은 FP 빼기 FP. 그래서 이렇게 X축 위에 약간 우리 3중근 가지는 삼각 3차 함수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문제에서 조건으로 준 게 GX를 0부터 P까지 적분을 해줬을 때 값이 20이다라는 건데, 이 문제도 난이도가 되게 높은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3차의 비율성을 모르면은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3차의 비율성이 뭐가 있냐면은, 왼쪽에다 하나 더 써줄게. 이것도 좀 필기라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3차 함수 F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림을 좀 더 잘 그리면은, 이렇게 fx가 있다고 했을 때, 방금도 이제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 변곡점이라거든? 요 가운데 지점을, 이 변곡점, 극대, 극소, 또 극대에서 쭉 이은 요 지점, 또 극소에서 쭉 가서 지은 요 지점들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다 내려보시고, 이게 사각형,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요, 간격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얘가 0이야, 얘가 3이야. 세 칸 똑같은 간격만큼 갔는데 3 이동했지. 그럼 한 칸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극소는 2다 라고 이렇게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정확하게 가져와 봅시다. 얘가 지금 변곡점인데 0이야, 0.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가 2P구나.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땅땅 이동해서 이 친구가 된 거지. 0부터 P까지 적분하라면. 그럼 여기 어디쯤에 P가 있을 거야, P가 이렇게 있을 거야. 요 넓이 구해주는 거야, 요 넓이. 요 넓이가 20이라고 한 건데, 요 넓이는 누구랑 겹치냐? 봐봐. 얘가 요렇게 움직인 거야. 요 친구가. 그러면 이 값이랑 똑같은 거야. 이동했을 때 똑같아지는 거야, 이 값들이.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내가 식을 세워주면은 이제 P가 나오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자, 내가 요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X축과 Y축이 조금은 사선이 직선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 간다라고 치면은, 자, 내가 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갈 건데, 이 함수 있잖아? 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땅땅 간 거잖아. 그럼 얘도 3차가 요렇게 끊긴 파트 말고 요 파트 있지. 얘들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내가 점선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요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요렇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인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들도 다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걔를 다시 한번 형상화 시켜보면 이런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0이야, 0. 그럼 잡아봐. 나 요 변곡점, 얘라면 비율성을 활용해줄 수가 있겠지. 지금 비율성도 또 왜 하는 거냐면은 얘가 나와서 그래, 얘가. 잡아봐. 0이 일단 P만큼 뒤로 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잡아봐. 한 칸 P만큼 갔어. 두 칸 마이너스 2P야. 한 칸 더가 마이너스 3P야. 그럼 요 방정식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움직이는 거니까 최고 차이 개수를 유지가 되겠지. 근데 근을 0에서 2개. 즉 인수분자 x 2개. 그것도 빼기 3p니까 x 더하기 3p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식이 0부터 p까지 gx가 되는 거야. 근데 걔를 p까지 적분해줬을 때 값이 얼마가 된다? 우리가 20이 된다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한번 해보시면요, 이 p의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0부터 p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식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f에 5를 또 구해줘야 되잖아. 지금 g를 구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왼쪽에다가 f도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 f도. 자, 지금 p가 2야. 근데 얘가 지금 이 친구가 f였잖아. 이 친구가 f. 그럼 내가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이제 p가 아니라 2.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맨 위에 뭐라 나와 있죠? f0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요렇게 가고 있는 요 친구가 y는 1이 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이제부터 식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 알쓸 신잡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쭉 올려줘. 이 변곡점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요 점과 극값을 갖는 지점, 그리고 또 만나는 지점 있지. 1대 루트 3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22번도 4차 관련된 비율성이 활용돼서 좀 미지수들이 커버가 되거든. 다 활용이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도 활용을 해주면은 이렇게가 2만큼 갔어. 2만큼. 그럼 얘는 2루트 3이 돼야 돼서 요 지점이 2루트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반대쪽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와야 된다는 걸 내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f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얘는 x에 하고 x의 제곱 빼기 12 더하기 하나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식 세울 때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얘 있지, 얘 y는 1. 얘가 일단은 x축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근이 요 친구에서 생겼지. 그래서 그게 근 이렇게 세운 거야, 식으로. 근데 1이라는 거는 한 칸 올라간 거겠지. 그래서 더하기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5만 넣어주면은 정답이 66이 나온다가 20번 문제의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괜찮겠죠? 시간이 조금은 오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될 것 같네. 미안하네. 좀 빨리 가볼게요. 자, 21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21번도 이 전형적인 지수로그 문제인데, 이 지금 문제 상을 봐보면은 1보다 큰 두 실수 a, k에 대하여 y는 k라는 이런 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만나는 지점을 a, b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수 로그에서 계산하는 거 배우잖아. 그럼 a라는 이 점에 x좌표, y좌표를 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지. 얘는 이제 로그 함수니까 얘가 k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a가 되는 거야, a가. 맞아, 이렇게 날라가. 그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우리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1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얘는 1, k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맞죠? 우리 b도 한번 해봅시다. b도. b는 이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가 k가 돼야 돼. k가. 근데 이거 계산 못하면 엄마나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지. 맞지? 이 로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위아래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로그 a의 k 더하기 k, k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빼기 k가 있잖아? 그럼 얘가 날라가, 그럼 얘는 로그 a의 k가 되는 거야. 그럼 위아래 바꿔주면은 얘는 k의 로그 a의 a는 1이잖아. 그래서 k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a랑 b가 나왔고, 또 지금 얘는 x는 k라는 거야. x는 k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얘는 이제 d랑 c를 찾아줄 때는 c는 너무 쉽지. c랑 d는 너무 쉽지. x좌표가 k라는 거잖아. k, 이 지금 누구 위에 있어? 이 로그 함수 위에 있어. 로그 함수 위에. 그럼 얘는 이 로그 a의 k 더하기 k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또 이제 이 d도 찾아보자. d는 이제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데 k가 들어가면 a의 영승은 얼마죠? 우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k,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좌표를 4개를 찍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나와 있을 때 이 지수로그의 계산을 우리가 앞에 배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계산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해줄 수가 있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드디어 조건들을 천천히 활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파란색 A, B랑 즉 요 길이랑 CD의 길이 요 길이 곱해준 게 얼마래? 85래. 잡아봐.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 점과 점이니까 두 개를 x좌표, y좌표를 빼준 다음에 제곱 루트 씌워줘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활용해주면 되겠지만 동일선상에 있으면은 얘는 x좌표들끼리 빼주면 돼요. 얘는 y좌표들끼리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우리 봐봐. 2,4야. 2,4야. 여기 위에 2,6이 있어. 이 길이 얼마야? 똑같잖아. 6 빼기 4, 2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미지수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내가 파란색부터 써봅시다. 자, A, B는 B에서 A의 X좌표를 빼주면 돼. 그럼 B에서 A의 X좌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K 더하기 K 빼기 하나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걔랑 누가 곱해줘야 돼? 지금 CD를 곱해줘요. CD는 C와 D의 y좌표들끼리 빼주면 되는데 얘가 더 위에 있잖아, C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2 곱하기 로그 A의 K 더하기 K 빼기 하나가 이렇게가 지금 85구나 라고 이렇게 파란색을 내가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어. 삼각형 CAD의 넓이가 35래, 35. 그럼 CAD, 삼각형. 요 친구, 요 노란색 친구가 되겠죠. 요 노란색 친구. 계속해서 오늘 삼각형 많이 나온다. 삼각형 넓이 공식 내가 2개. 2분의 1 밑변 높이. 그리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인 법칙은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 왜? 이렇게 수직이잖아, 수직. 그럼 내가 얘가 이 친구가 누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얘가 이렇게 밑변이 되는 거야, 밑변이. 맞지? 그럼 밑변은 CD잖아, CD는 이 친구잖아, 이 친구.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 2분의 1 뭐 해준다라고 치면은 이 CD가 이렇게 CD가 2 곱하기 로그 A의 K 더하기 K 빼기 하나 곱하기 내가 그러고 여기서 이제 높이 생각해주면은 요 점에서 시작을 해주래. 요 점. 근데 요 지점이 K야, K. 그럼 K에서 얘가 1이야, 1. 그래서 K-하나가 이렇게 70으로 나오면 된다라는 거 파란색과 노란색을 표시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두 개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사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좀 하기가 싫어졌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연립을 해줄 때 이제 고등학교 과정 이제 고3 수능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뭐를 또 생각해주면 좋냐면은 나누기도 생각해주면 되게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와 하나 더 사용을 해주면 좋은 스킬 중에 하나가 이 치환하는 파트가 있어요. 치환하는 파트. 치환이 뭐냐면은 내가 결국에 계산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가 좀 걸리적거려. 겹치니까 빨간색으로 합시다. 얘 보기 싫어. 맞지? 로그 A의 K. 그래서 나 얘 P라고 이렇게 둘 거야. 오케이? 또 누구? 겹치는 거 잘 생각해봐. K-하나도 있지. 응? 나 얘네 Q라고 이렇게 둘 거야. 그럼 잡아봐. 파란색을 다시 P랑 Q로 써봅시다. P네? Q네? 그래서 P 더하기 Q 곱하기 2P 더하기 Q가 85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노란색도 써봅시다. 2P 더하기 Q니까 2P 더하기 Q 곱하기 K-1은 Q라면 Q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야? 70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봐봐. 연립해줄 때 더하기 빼주기가 당연히 먼저겠지. 근데 되는 게 없잖아. 나눠줘봐. 날라가. 훨씬 더 빨라지지. 5로 나눠줘. 5로 하면 얼마가 나오지? 17. 5로 하면 14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Q 넘겨주고 14 넘겨주면은 14P 더하기 14Q인데 17Q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넘겨주면 3Q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Q가 3분의 14P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P 대신에 Q를 넣어주시면은요 3이 아니라 이렇게 넣어주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Q가 7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P가 3분의 2가 나와요.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PQ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이렇게 말고 내가 PQ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주는 거야? A와 K 찾아주는 거야. A와 K. 그럼 A와 K는 내가 방금 우리가 이 합성함수 문제 풀 때도 치환해준 다음에 역치환해줬지? 똑같이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P가 누구야? 로그 A의 K. 걔가 얼마래? 3분의 2라는 거야. 맞지? Q가 누구야? K-1인데 걔가 얼마래? 7이래. 그럼 여기서 K 나온다. 8. 그럼 얘가 8이야. 얘가 8. 그럼 얘는 이제 2의 3승이지. 2의 3승. 이게 맞아. 3분의 2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2분의 3으로 나와요.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3 나와. 날려줘. 그럼 2분의 1이 나와야 돼. 로그 A가. 그래서 A가 얼마야? A는 4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정답이 12가 된다가 21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시간이 빡빡하네. 자, 22분만 하고 좀만 쉬었다가 확률과 통계 풀이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이 이제 끝판왕 문제죠. 이 모의고사 하나가 있으면은 이 30번을 제외하면은 22번이 끝판왕 문제인데 얘는 이제 첫 번째 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먼저 해석을 잘 해줘야 돼. fx 빼기 t. 근데 fx 빼기 t도 내가 잡아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f의 x 빼기 t는 0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줘. 내가 근데 왜 근을 생각해주고 있지? 절대값 때문에. 뒤집혀져 올라가겠지. 근데 얘를 이제 내가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거야. 이 t를 넘겨주면은 f의 x는 t, 즉 y는 t랑 f랑 만나는 지점. 그래서 fx가 4차라고 했잖아. 내가 4차 함수 뭐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해봅시다. f가. 오케이? 그럼 내가 t라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봤어. 이렇게 t. 그럼 fx 빼기 t는 얘가 이제 x축이 되는 거야. x축. 아이고. 이렇게 fx 빼기 t 말고 fx 빼기 t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뒤집혀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함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응? 이렇게가 누구라는 거야? gx가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구나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가 뭐 이렇게 있어 봐. 이렇게. 그러면 조금은 더 다르게 그려지겠지. 맞지?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를 봤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려운 이유는
요 이 극값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어려워요. 자, 봐봐. 이거 똑같아. 절대값이 있지. 근데 우리가 극값의 정의가 뭐냐면은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아야 돼. 야, 무슨 말이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극값 있나요? 없죠. 왜? 왼쪽 오른쪽이 다르니까. 근데 자, 봐봐. 존재한다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데, 자, 봐봐. 얘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나눠봅시다. K가 플러스에서 와. 플러스에서.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우리 K에 3을 한번 생각해봐. 3. 오케이? 3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는 4, 3.5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한번 여기 3이라고 한번 해봐. 4 들어가면 1, 3.5 들어가면 2분의 1.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해? 양수야, 양수.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야. x-k. 즉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위에 gx 빼기 gk니까 얘는 g 프라임 k의 플러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한글로 한마디로 하면은 우미분계수라는 뜻이 돼. 오케이? 근데 자극한 한번 해보자. 자극한. 3 그대로 예시해봅시다. 3에서 자극하는 2, 2.5 이런 숫자들이 되겠지. 2 넣어봐. 마이너스 1이야. 2.5 넣어봐. 마이너스 0.5야. 음수지. 그럼 왼쪽으로 올 때는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요 친구. 절대값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도 x 빼기 k이고 gx 빼기 gk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얘는 조금은 다르게 g 프라임 k에서의 마이너스, 즉 잠이분계수가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는 쌤이 말했던 대로 얘랑 얘가 같아야 돼. 그럼 얘를 만족시켜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g 프라임이 0이 되면 돼. 맞지? 그럼 0 된다라고 해봐. 어째 마이너스 0, 0? 둘 다 0이잖아.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림에서 뾰족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뾰족해지는 지점. 뭐냐면 우리 잘 생각해보자. 자, 이런 친구들 있지. 얘를 확대시켜 봅시다. 아래쪽에. 원래는 함수가 이렇게 잘 가고 있었어. 맞지? 근데 잡아봐. 미분계수가 그냥 기울기 아무거나 세팅을 하자. 얘가 미분계수야. K에서. 맞지? 근데 미분계수 쌤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했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봐. 근데 잡아봐. 뒤집혀져 올라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쪽이 정확하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그럼 잡아봐. 왼쪽이 요 지점 생각해봐. 왼쪽이 마이너스 3이야. 빼기 3, 3이 나와. 오른쪽이 3이야. 3 나와. 두 개 같아지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가. 이거를 도전할 난이도가 안 된다. 요거까지만 이해해도 오케이. 이건 근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추론 때문에 그래. 그래프 추론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문제들.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은 그래서 값이 존재하는 이런 친구들을 K라고 하네. K라는 지점. 그럼 여기서 한번 찍어보자. K 이렇게 있었고 얘도 될 거고. 근데 0이 될 때도 되지. 왜? 우미분, 좌미분이 둘 다 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5지점들이 되는 거야. 5지점들이. 괜찮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1에서 22번이라는 거야. 여기까지의 해석이야. 해석. 해석만으로도 말했잖아. 문제가 거의 하나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 그림일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찾아줘? 가조건, 나조건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되는 그림을 바로 쌤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4차 함수는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이 친구들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 중근을 가지는 친구, 중근 2개짜리들. 그러니까 여기가 만나는 지점들.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잡아봐. T가 4에서 우극한으로 올 때 HT, 즉 K의 개수가 HT잖아? 5개라고 했어. 그래서 어디가 4가 되냐면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Y는 4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악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T가 예를 들어 4보다 조금 더 큰 그리고 이렇게 T가 있다고 해봅시다. T가. 맞지? 그럼 우리가 절대값 씌워지는 친구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면 뾰족해지는 게 하나, 둘, 그리고 또 0이 되는 곳 하나, 둘, 셋 있어서 5개가 되는 거야. 근데 T가 이렇게 좀 더 내려와 봐. 4로 오른쪽에서 오는 거겠지. 위쪽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5, 4.3, 4.2 이렇게 돼도 다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F라는 요 하얀색 함수 위에 4가 극대가 돼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자, 4에서 이 아래쪽을 생각해봐.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한번 생각해봐. 아래쪽. 여기가 이렇게 T가 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
뾰족이들이 많아졌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 극대 3개. 몇 개야? 7개야, K가. 그래서 불연속이 된다는 게 이 뜻이에요. 4에서. 지금 HT, K의 개수가 달라졌잖아. 맞지? 근데 또 달라지는 곳이 마이너스 60인데 걔가 요 지점이 되면 돼요. 마이너스 60. 오케이?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조건 중에 하나가 F의 2가 4래. 그러면은 요 Y는 4 위에 있는 요 지점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되는데 F 프라임이 가 0보다 크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기울기. 미분계수. 그럼 잡아봐. 2가 여기여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안 돼. 여기가 2가 된다고 해봐. 0이야. 안 돼. 그래서 2는 어디야?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야. 이건 쌤이 시간 분배를 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갔는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y는 4라고 하면은 이게 식 세우는 게 되게 어렵거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60이야. 마이너스 60. 근데 이거 식 세워야 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이것만 좀 필기합시다. 자, 이렇게 중근 2개 가지는 4차 함수는 또 비율성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요 극소에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가운데 있는 극대 그리고 또 만나는 이 지점에 대해서 3차 함수 할 때 1대 루트 3이었잖아. 얘는 1대 루트 2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내가 얘를 2에서 루트 2a만큼 d로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게 루트 2야. 그럼 얘는 루트 2a야. 그럼 얘는 1이 돼야 돼.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야? 2 빼기 루트 2a에서 a만큼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4차는 또 대칭이야, 대칭. 응? 그럼 여기서 루트 2a만큼 갔지? 루트 2a만큼 가서 여기가 2 빼기 2 루트 2a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fx에 대한 식을 아이고 거의 다 왔다 해봅시다. 자, 똑같이 얘 활용해 주자. 뒤에 더하기 4 써두고 근이 2 빼기 루트 2a 2 빼기 루트 a 2겠지. 그럼 이제 천천히 x-2부터 써주고 얘도 이거 좀 없애주면은 x 빼기 2 더하기 루트 2a에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중근을 가질 거고 또 여기서도 이제 하나가 생길 거니까 x 빼기 2 더하기 2 루트 2a다 그러고 더하기 4를 써준 다음에 이 x에다가 얘를 넣어주면은 값이 마이너스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요 a가 루트 8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h4는 방금 봤던 대로 5개였죠. 5개. 이렇게 됐을 때 이 빨간색 5개죠. 그리고 f의 4는 넣어주면은요 724가 나와서 더해주면은 729가 정답이 되는 게 22번이고 여기까지 공통 과목이었고 시험 보느라 되게 수고했고 이제 총평은 선택 과목 각각 마치면서 좀 해볼 테니까 우리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확통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3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미안해요. 시간이 5번에서. 피디님 한 번만 끊어주세요.